안녕하세요. 퍼스트 터치의 축구 신화입니다. 영국의 희신은 만약에 케인이 토편을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루카쿠가 메울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케인의 대체자로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 함께 스쿠테도를 들어 올렸던 루카쿠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이 대목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바로 케인의 이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는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케인이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주의봉을 잡는다고 해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눈길이 갑니다. 바이룬 미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틈만 나면 케인을 다음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마기라스만 감독은 물론 뮌헨 최고의 관계자들의 발언까지 노출시키면서 케인을 영입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레반도프스키를 바르셀로나로 보내고 난 뒤 그의 공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뮌헨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리버풀에서 마느를 영입하는 등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뮌헨은 저번에 복금을 9대 0으로 기록적인 스코어로 대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시즌보다는 현저한 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네, 코마, 그나브리 등 윙어들의 전력은 현존 최고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중앙 스트라이크 자리에서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레반도프스키의 역할을 대체할 선수로 케인을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통해 언급한 바이지만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전부터 줄곧 케인의 영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아래 영입 1순위는 음바페였고 음바페 영입이 여의치 않을 때면 케인이 대신 하마평에 오르곤 하였습니다. 음바페는 레알과의 수차례 줄다리기 끝에 결국 일상제르맹에 남게 되었고 이제 레알은 케인을 영입 1순위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5차례나 들어올린 레알의 전술인 카림 벤제마의 후계자로 케인을 낙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에서 레알의 미래라고 불리는 왼쪽 윙포워드인 브라질 출신인 비니시우스 주니어르가 최근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브라질 국적이었던 비니시우스가 채우고 있던 난 이후 선수 코트의 한자리가 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지난번에 블랙시트 즉 잉글랜드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로 넌 EU 선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비니시우스의 스페인 국적 취득으로 이제는 케인의 영입이보다 용해진 점도 케인이 레알로 갈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신화 개인적 관점에서도 케인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내년 여름이 아니면 토트넘의 챔스리그 성적과 리그 성적 등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 이번 겨울에라도 도톰을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인이 도톰을 떠날 때 또 하나의 변수로는 알란 시어르의 통산골 기록 갱신 여부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 밖으로는 케인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인이 그 기록을 깨려면 알란 시어로도 그랬듯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원맨 팀 선수로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길일 것입니다. 물론 케인이 지난 시즌 맨시티로 이직을 했더라면 토트넘에서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하겠지만 과연 맨시티와 과르디엘라 감독이 케인을 토트넘에서처럼 그렇게 황제 대우를 해주면서 케인의 기록 갱신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축구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케인이 기록 갱신을 의식하고 있다면 무조건 토트넘 뼈를 묻어야 하겠지만 29살인 케인의 지금 나이를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케인이 지급받고 있는 주급의 2배 가까운 주급을 올려준다고 하면 여기에 우승 트로피도 장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골 기록 갱신 또한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마냥 도톰에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황 등을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레알과 미렌 등에서 그에게 이적료와 주급을 제시한다면 케인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게 이적료의 내비 역시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측관과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희시 등에서 케인이 이적 가능성을 어쨌든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간간히 영국의 전문 패널들이 나와서 케인의 재계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과 결부되어 케인은 비상값에 팔려고 하는 영국 축구계의 연합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앞서 언급한 이런 중앙들과 조건들이 맞는다면 케인은 토템을 언제든 떠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이 기사의 내용처럼 콘텍 감독은 케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격수로 이른바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자신이 인터밀란 시절 세리아 우승을 할 때 말처럼 활용했던 루카쿠를 데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토스포츠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뮌헨의 이런 의지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인터밀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실 콘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루카쿠의 영입 약속이 있어야만 케인은 보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카쿠는 콘테가 밀란에서 3회 전형으로 그처럼 대단한 성적을 가져다 준 선수이기 때문이다. 콘테는 세리아 우승과 유로파리그 동시 우승이라는 기록을 루카쿠와 함께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시로부터 밀란에 임대로 간 루카쿠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첼시와 토트넘이 런던 라이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카쿠는 첼시로부터 임대 신분이고, 첼시에서는 루카쿠가 비록 지금 경질되기는 했지만 투엘의 전력 외 선수였기 때문에 두 팀 간의 라이벌 관계에도 불구하고 첼시 구단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영입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루카쿠를 토트넘에 넘긴다고 해서 첼시 팬들이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콘테는 케인의 빈자리를 자신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공격수인 루카쿠로 메우고, 첼시는 루카쿠에게 투자한 돈 상당액을 회수하고, 뮌헨은 새로운 레반도프스키를 얻는다. 한편 투토스포츠의 기사를 받아 보충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히시는 케인의 이탈과 루카쿠 영입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이 논평은 루카쿠는 과연 케인의 대체자로 좋은 선수인가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아니다. 콘테가 루카쿠를 전방에 앞세워 2011년 세리아 우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보면 루카쿠의 경기력에는 매우 큰 의구심이 따른다. 지금 현재 29살이 루카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78경기에서 121골을 넣었다. 물론 준산 성적이기는 하지만 그처럼 높은 몸값의 공격수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특히 지난 시즌 1위터 감독 시절에는 28경기에 나와 겨우 8골을 넣었는데, 이런 성적으로 케인과 같은 공격수를 대 나온다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첼시와 메뉴 소속으로 루카쿠는 92경기에 나와서 36골을 넣었는데, 물론 이 성적은 크기에 나쁘지는 않지만 9,800만 파운드라고 하는 고액의 몸값의 중앙 공격수로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런 루카쿠 영입은 일종의 도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과연 히시의 부정적인 시각처럼 루카쿠가 케인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공격수라고 보십니까? 케인의 남다른 역량인 플레이메이킹 측면에서는 케인이 루카쿠보다 앞선다고 하겠지만, 전통적인 9번 스트라이크 역할은 루카쿠가 더 위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메뉴 시절의 루카쿠에게서는 이른바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에 대한 찬사의 레토릭인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루카쿠가 페널티 에리아 부근에서 볼을 잡으면 주위에 동료 선수들이 있든 없든 루카쿠 혼자만의 플레이로도 골망을 흔들 것만 같은 그런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능력도 그 육중한 최고의 가속도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보였고,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접는 동작이나 위빙 역시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체중이 실린 인력적인 슈팅은 정상급 레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의 케인의 플레이에서 루카쿠의 저런 섬뜩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대 수비수들 중에서 케인의 프리킥 방어를 위한 스크럼을 짜는 선수들에게는 아마 섬뜩함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이겠지만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스크램에 대놓고 냅다 프리킥을 지른 것을 두고 상대 수비진과 스크럼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일종의 세트피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100번 양보하여 수용한다고 해도, 그러면 케인이 그렇게 때린 볼이 리바운딩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왔을 때 왜 옆에 완전 노마크로 있었던 병탄 크루에게 패스하지 않고 한 번 더 신경질적으로 홈으로 날려버렸을까요? 이것도 세트피스 전술의 일환이었다고요. 메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프리킥 찬스에서 상대 수비 스크럼에 대고 그렇게 슈팅을 때려서 리바운드 되어 나오는 볼을 다시 골로 연결시킨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도 패키지 피스 전술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주장은 그렇게 공포감을 주는 슈팅을 직접 수비수를 향해 때림으로써 수비수가 몸을 비키게 하여 그 공간으로 볼이 골문을 향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루카쿠로 돌아오면 다른 큰데 토트넘이 루카쿠에게 지금까지 케인에게 해주었던 그 몰빵을 그대로 시연한다면 루카쿠는 몇 시즌 득점왕에 오르거나 득점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또 루카쿠는 케인과는 다르게 상대 페널티 에리아 부근에서는 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편입니다. 반면 케인은 일단 그 지역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슈팅부터 때리려고만 하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게 슈팅 나사를 하면서 동료들의 골 찬스도 날려 먹어가면서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모두 독점하면서 기록한 케인의 골수입니다. 루카쿠의 경기 출전당 골 기록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희씨는 그에 앞서 두 선수의 골의 퀄리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트랜스포 마켓 기록에 따르면 루카쿠는 밀란이 세리아에서 우승을 한 22일 시즌에 모두 44경기에 나와서 30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 중에 PK 골이 7골이었습니다. 세리아에서는 36경기에 출전하여 24골과 10개 도움을 기록했고 이 중엔 PK 골은 6골이었습니다. 리그는 다르지만 이 정도면 리그 탑골로 수준입니다. 그리고 메뉴 시절 92경기에서 36골을 넣은 것도 만경기 기준으로 보면 16골을 기록한 것이고 중앙 스트라이커에 의존하기보다는 좌우 윙어 및 공격형 미들과의 유기적인 연수를 선호하는 메뉴의 플레이 스타일로 보아스는 결코 적은 수의 골이 아닙니다. 특히 케인에게 올인을 해주는 토트넘 공격수 비교하면 루카쿠의 이런 스탯은 케인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루카쿠가 토템으로 와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춘다면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 역할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케인이 뿌려주는 패스로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득점을 하던 손흥민 선수의 꼽을 수는 줄어들겠지만 한편으로는 페널티 에리아 부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케인과의 호흡과는 달리 루카쿠와는 간결한 티키타카를 통해서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 중근히 슈팅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케인은 페널티 미아 부근에서 볼을 잡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슈팅을 때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 수비수들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때리기 위해 무리하게 볼 컨트롤을 하다가 어이없는 묻지마 슈팅들을 날려버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는 케인은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은 마치 그라운드에 내려온 관중이 되어서 물끄러움이 쳐다만 보는 그런 장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루카쿠라면 상대 수비를 등을 진 상태에서 강력한 볼 키핑으로 바로 앞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간결한 패스를 뿌려줄 수 있고 손흥민 선수라면 이것을 받아 원터치 슈팅으로 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케인의 골 탐욕으로 인해 무산되곤 하던 손흥민 선수의 절호의 찬스 순간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날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골 결정력이 골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케인이 토템을 떠나고 그 자리를 루카쿠가 메운다고 했을 때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콘테는 루카쿠를 원할지 모르겠으나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몸값도 비싼 루카쿠의 영입을 그리 탐탁지 않게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어린 나이에 공격수를 물색하거나 아니면 이미 히사리송을 케인의 공백을 메워 스트라이크로 생각하고 900억이라는 금을 들여서 영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이 경우라면 케인이 사라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히스리성의 케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